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데일리엔 성주원입니다. 코로나19 직격탄을 맞은 디스플레이 시장에 최근 회복세가 감지되고 있습니다. 업계에 따르면 시장조사업체 트렌드포스는 이번 달 TV 패널 가격이 지난달보다 6에서 10% 상승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트렌드포스는 최근 몇 달 사이 패널 수요가 급격히 늘어났다며 근래 디스플레이 시장에선 보기 힘들었던 수요 강세라고 강조했습니다. 시장조사업체 옴디아에 따르면 한국 TV 업체의 3분기 패널 주문량은 2분기 대비 30% 증가할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다만 중국의 LCD 생산 능력 증가를 고려하면 장기적으로 TV 패널 가격 상승세가 이어질 것이라는 기대는 어렵고 세계 경기 불확실성으로 TV 수요 회복도 장담할 수 없다는 관측도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LG화학이 중국에서 미용 성형 시술에 쓰는 필러 1위 자리 굳히기에 나섰습니다. 제약업계에 따르면 LG화학은 최근 중국에서 히알루론산 성분의 필러 이브아르 Y 솔루션의 임상시험에 착수했습니다. 이번 중국 임상시험을 통해 제품의 효과와 안전성을 증명한 뒤 해당 필러 제품을 중국 시장에 출시한다는 계획입니다. LG화학은 현재 중국에서 판매 중인 필러 4종으로 2016년부터 중국 시장 점유율 1위를 지키고 있습니다. 두산이 두산 솔루스 매각과 관련해 사모펀드 스카이레이크 인베스트먼트와 양해각서를 체결했다고 공시했습니다. 매각 가격이나 조건 등에 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두산그룹은 전자바이오 소재 사업을 주력으로 하는 두산 솔루스 지분 전량을 스카이레이크에 매각하기 위해 협의해왔고 이후 대기업 등을 상대로 매각에 나섰지만 예비 입찰이 흥행하지 못하자 스카이레이크와 다시 접촉한 것으로 보입니다. 매각가는 7천억 원 정도로 거론됩니다. 두산 측은 추후 구체적인 내용이 결정되는 시점 또는 3개월 이내에 재공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를 놓고 노사 간 팽팽한 신경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노동계는 경영계가 제시한 삭감안을 철회해야 한다고 강조했고 경영계는 코로나19 충격을 받은 산업 현장의 현실을 반영해야 한다고 맞섰습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어제 정부 세종청사에서 5차 전원회의를 개최했습니다. 지난 1일 노동계는 시간당 10,000원, 경영계는 8,410원의 최초 제시안을 공개했고 최저임금위원장은 양측 모두 수정안을 제출해달라고 요청했지만 어제 회의에서 수정안이 제출되지 않았습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내일 6차 전원회의에서 다시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최저임금 심의는 노사 양측이 낸 최초 요구안의 격차를 좁히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그 격차가 좁혀지지 않으면 공익위원들이 심의 촉진 구간을 제시하고 그 범위 내에서 수정안을 내야 합니다. 중소벤처기업부가 보톨리눔 톡신 제재 관련 기술 침해 행정 조사를 거부한 대웅제약에 과태료를 부과했지만 대웅제약이 이의를 제기해 법원의 판단을 받게 됐습니다. 중기부와 관련 업계에 따르면 중기부가 지난 3월 기술 침해 행정 조사를 거부한 대웅제약에 과태료 500만 원 부과를 통지했지만 대웅제약은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이에 따라 대웅제약의 관할 법원인 수원지법이 과태료 부과가 정당한지 재판을 통해 판단하게 됐습니다. 대웅제약은 미국 국제무역위원회 ITC 소송 등이 걸려 있어 현장 조사를 받을 수 없는 등 여러 이유로 과태료 부과가 부당하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코로나19에 따른 산업 위축으로 올해 에너지 수요가 작년 대비 1.4% 감소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에너지경제연구원에 따르면 올해 총 에너지 수요는 지난해보다 1.4% 줄어 2년 연속 감소세를 보일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코로나19 여파로 산업 및 서비스업의 생산 활동이 둔화하고 사회적 거리 두기로 인해 수송 수요가 감소한 영향입니다. 에너지원별로 보면 올해 석탄과 석유 수요는 작년과 비교해 각각 7.7%, 1% 줄고 원자력과 가스 수요는 각각 12.2%, 1% 늘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지금까지 이데일리엔 성주원이었습니다. 이어서 간추린 소식 전해드립니다.